네, 반갑습니다. 인생은 소풍이다의 스킬왕제TV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있었던 스킬왕제 대 불사조 이 게임을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초구로 앞돌리기 쳤을 때는 이런 패턴으로 공이 맞아주면 제일 좋은데, 문제는 이 일적구가 요 언저리에 맞으면 제일 좋겠죠. 이렇게 길게 떨어지는 패턴에서 먹어도 큰 소출 없는 공입니다. 하지만 요 언저리에 있으면 다시 한번 끌어치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두께는 거의 60%, 50%, 60%를 치고 밀어쳐야 됩니다. 너무 얇죠. 50%를 좀 못 쳤던 것 같아요. 이게 장쿠션에 먼저 맞아서 돌아와야 되는데, 단쿠션에 맞았다는 얘기는 얇았다는 얘기입니다. 유독 스키랑제에게 좀 다소 불사조님이 많이 약합니다. 약한데, 예, 상대적으로 조금 그런 게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거의 회복하신 것 같아요. 본인의 점수 때 충분히 치시는 것 같고, 지금도 다소 좀 강했어요. 조금만 약하게 쳐서 요 언저리에 와주면 다음 공이 참 예쁜 공이 될 수가 있는 공인데, 자꾸 어려운 공이 되면서 또 키스를 빼려면 또 많이 끌려고 하니까 이렇게 키스가 나죠. 키스를 빼려고 쳤었던 공인데, 오히려 여기서 키스는 뺐지만 이 언저리에서 키스가 나면서 다음 공이 좀 어려워졌어요. 자, 이런 공들이 이제 저점자분들이 1족구를 좀 돌아 나오게 치면 다음 공이 좋고, 안 그러면 이 공을 때리면 다음 공이 더 좋아지는데, 너무 힘 조절하다 보니까 이 상대 공이 계속 디펜스성이 되면서 수비를 하죠. 이제 고점자로 가기 위해서는 저런 공도 조금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만나나요. 자, 그러면서 상대도 썩 쉬운 공 아닙니다. 이 공 자체가. 자, 득점을 하더라 손치더라도 후속 배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를 치면 이렇게 내려올 것이고, 내 공은 이렇게 짧게 득점을 하려고 했지만 너무 얇게 치면서, 그죠? 너무 얇게 치면서 조금 더 두껍게 해서 이건 이렇게 내려보내야 되는데, 얇게 치면 이건 이렇게 와버렸죠. 1족구가 오는 거 보면 제가 두껍게 쳤는지 안 두껍게 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디펜스성이 되면서 저점자에게는 이런 공들이 이제 난구 풀이 하기에 쉽지 않은 공이죠. 이런 공들은 하단을 주고 살짝 끌어치면서 두껍게 치면 이 공이 맞고 이렇게 끌림이 형성됩니다. 하단을 주고 얘를 거의 8, 90% 두껍게 치면서 이 공은 이렇게 보내고요. 내 공은 이렇게 여기서 스핀이 먹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쉽지는 않겠죠. 약간 6시 반 7시 당점을 줘야 되는 공이기 때문에 끌림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 느낌으로 치셔야 돼요. 자, 이런 것도 바로 끌어치려 하다 실수합니다. 이 공의 힘 조절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끌려고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차라리 투 쿠션을 보고 치거나 원 쿠션을 보고 치는 게 좀 더 편하게 칠 수 있는 공인데, 자, 지금도 밀어치기를 구사하면 이런 식으로 올라옵니다.
자, 이 공의 두께를 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득점에 실패하면 헛방입니다. 그렇죠. 계속 모아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런 실수를 하는 거죠. 저런 정확도를 좀 올려야 돼요. 스킬한테도. 저런 어떤 실수의 횟수가 많아질수록 고득점자로 가기 위한 어떤 수준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지금은 일단 장쿠션을 보내기 힘듭니다. 단쿠션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절반 정도 두께, 다이렉트를 끌면은 소출없죠. 절반보다 조금 더 얇게 쳐서 하단을 주고 살짝 끌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입사 반사에서 이렇게 3쿠션 정도 패턴을 맞고 이 공은 이렇게 내려가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내려오게. 아이고 이렇게 그렇게 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 두께를 설정하는 자체가 참 쉽지 않습니다. 스킬 한제도 자꾸 기본구를 이렇게 실수를 하면 어려워집니다. 자, 이 공간이 많이 확보됐죠. 근데 문제는 이 그립감. 이 그립감이 아직 뉴트럴 그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뉴트럴 하는 거는 이제 중립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중립 자세가 손목이 살짝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살짝 꺾여 있는 게 중립이지 이렇게 일직선으로 내려오는 게 중립이 아닙니다. 그런 게 중요하죠. 지금 이분이 굉장히 자세를 신경을 많이 쓰고 많이 좋아지셨어요. 처음보다. 지금 계속 제가 영상에서 지적을 하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도 연습할 때 많이 고치시려고 하시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한 50% 이상은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연습 시간보다 게임 치는 시간이 많다 보면 아무래도 이게 자세를 고치는 게 빠른 시간 내에 안 됩니다. 게임을 치다 보면 게임도 일중하다 보면 또 예전 습관이 또 나와요. 그래서 아마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몇 달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처음보다는 어쨌든 조금이나마 호전이 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호전되고 있다. 50%는 좋아졌다. 단시간 내에 50% 좋아지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피나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죠. 상대가 계속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득점 되겠죠. 근데 그렇게 끌어치면 이 공이 어디로 가는 건지 보세요. 이렇게. 야, 이건 약간 운칠기삼이죠. 본인도 재수라고 얘기하죠. 이 공이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 공인데 여기서 단쿠션에 맞으면서 이렇게 바로 올라갔어요. 자, 이 공도 치면은 키스가 나면서 키스가 안 났네요. 이렇게 키스 나면서 바깥쪽으로 나오면 다시 또 다이렉트 치기가 좋은 공이 나오는데 조금 아쉽죠. 점퍼를 쳤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그 파울에 대한 규정을 말씀드리면요. 점볼을 치잖아요. 점볼로 공이 뜨면 거의 대부분 파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일면 삑살이라고 그러죠. 공 칠 때 틱살이 나는 거, 뭐 오시성으로 틱살이 나든가, 뭐 측면에서 틱살이 나든가, 삑살이 나는 거는 파울이 아니에요. 파울이 아닌데 이제 하단 당점을 주고 끌어치기를 할 때 공이 점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점볼 되면서 자기 큐 팁을 올라타잖아요. 공이 순간적으로. 그러면서 점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볼이 되면 보통 파울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점볼 되면서 팁 너머에 선골에 닿게 되거든요. 큐를 집어넣다 보면. 그러니까 큐를 집어넣는 끌어치기를 할 때 점볼 났다. 그럼 파울로 마이너스 1점 하셔야 돼요. 그게 저희 이번 게임에 치실 때도 룰입니다. 룰. 저희들 동호회에서 룰이라고 보시면 돼요. 점볼은
점볼 치시는 분은 무조건 파울이다라고 심판들이 규정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공식적인, 저희 동호회에서는 공식적인 룰처럼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삑사리는 마스에 찍다가도 삑사리나 이런 삑사리는 파울이 아닙니다만 점볼 치면은 파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진 납세하시기 바랍니다. 점볼 치시는 분. 저점자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아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공도 또 난구가 됐어요. 물론 이 스위치긴 합니다만 어렵죠, 이런 공들이. 고돌이죠. 고돌이 5점. 시스볼이었으면 고돌이 5점인데 4구니까 파울입니다. 자, 8이닝에 두 분 다 8대 8이면 참 저조합니다. 불사조님도 다소 약간 저조하고 스키랑제는 많이 저조하고. 좀 더 두껍게 치면서 역회전을 넣어주면 이 공이 좀 두껍게 맞으면 이 공이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죠? 얇게 맞으니까 이렇게 돌아왔죠. 하지만 더 두껍게 치면 그만큼 방수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점저로 갈수록 1족구의 두께를 두껍게 치면서 공을 모아야지만이 고점자로 갈 수 있거든요. 저점자분들은 공을 자꾸 얇게 치죠.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얇게 쳐서 모을 수 있는 공의 가지수는 한계가 있거든요. 자, 이래 보니까 스키란자 키가 되게 커 보이네요. 그러니까 단체 티가 조금 짧으면서 빠니까 자꾸 줄어들어요. 발레를 하니까. 자, 어느 정도 하이런이 나와야지 다득점이 가능한데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하지만 상대에게도 지금 공이 좋게 가진 않아요. 이렇게 이제 후속 배치가 좋지 않다 보니까 항상 불사조님이 이제 스키랑자한테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고득점자하고 치면 자꾸 디펜스성이 많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고득점자하고 치면 왜 좋냐면요. 그렇게 치다 보면 자꾸 고득점자의 뒤에 치면 이제 난구풀이를 하게 되거든요. 자꾸 난구풀이를 하면서 난구풀이의 능력치도 향상됩니다. 그 점도 여러분들 익혀 주셔야 돼요. 공 치는 방법 논적으로 고점자하고 치다 보면 자꾸 어려운 공을 받으면서 그 어려운 공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치도 향상됩니다. 그러니까 고득점자하고 자꾸 치시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이 실력이 늘어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단시에 되지는 않겠죠, 이게. 근데 전반적으로 불사조님 샷을 잘 보시면 굉장히 샷이 부드러워요. 단지 오른손의 어떤 그립감만 조금 더 좋아지면 일단 이렇게 큐 비트시는 거 보이시나요? 예, 확 틀어버리죠. 자, 저런 것은 아직 못 고쳤지만 강하게 치다 보니까 이 팔뚝과 이 겨드랑이 사이의 간격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때문에 밀어치기 할 수 있는 어떤 소지는 안고 있지만 약간 마지막 동작에서 팔을 비틀면서 잠깐 안 좋은 모습이 있습니다만 저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 꾸준하게 연습을 통해서 이런 공간이 많이 확보되어 있죠. 이렇게. 아유, 아까워요. 공간이 많이 확보돼서 기본적인 자세는 처음보다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자꾸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면 본인도 재밌고 이제 영상을 찍는 저도 재밌고 뭔가 찍는 보람이 있죠. 이걸 통해서 실력이 우리 회원님들의 실력들이 좋아지면 찍는 저도 보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소 힘이 강했어요. 이연절이 왔어야 되는 공인데 키스가 좋은 진공이죠. 자,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는 공이죠. 째버리는 공이 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이쪽 공이 왔으면 참 좋을 뿐인데 일단은 어려운 숙제를 조금씩 풀면서 다득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키스를 뺄 정도의 두께를 설정해서 밀어쳐주면 이렇게 아름다운 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자 패턴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이게 완전 실수죠. 이런 공은.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스키란제가 이런 아주 단순한 맛세를 자꾸 놓치고 일족구의 두께를 많이 가서 일족구가 지금 이만큼 갔잖아요. 그러면 일족구의 두께 설정이 잘못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맛세가 됐다 안 됐다 하는 게 관건인데 저희 한 500점 정도 되면 어떤 저런 기본 맛세를 놓치면 안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 맛세가 결국은 공을 안 깨면서 계속 다득점으로 갈 수 있는 찬스의 공이거든요. 근데 저런 공을 실수하면서 거의 한 10몇 점을 손해보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저런 맛세 하나가. 자, 이런 것도 조금 더 얇게 쳐서 이 공을 때려주고 나오면 다 좋은 공인데 일적을 다소 두껍게 치면서 모양새가 이쁘진 않습니다만 이것도 빈 쿠션으로 키스를 내면서 같이 올라온다는 느낌을 치면 예쁜 공이 될 수 있어요. 예. 조금 더 두껍게 쳐서 키스를 내고 올라온다고 생각하면 우측 당점을 주고 이렇게 치면 이게 왼쪽 좌측 당점 못 올라오겠죠. 어쨌든 뭐 250점에서 이 정도 치면 길막만 되면 좋은데 밖으로 나가면서 다소 안 좋아졌다. 이런 공은 여기서 와서 여기서 이렇게 치야 되죠. 이렇게 원쿠션으로. 그렇지면 키스도 있고요. 길게 떨어져 나갈 확률이 많아요. 이렇게 키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쿠션을 바로 치는 게 하단을 주고 살짝 끌어치기 느낌으로만 줘도 많이 끌칠 필요도 없거든요. 두 개 치면 키스 나기 때문에 절반 두께의 하단을 주고 살짝 끌어줘 주면 좋은 공이 될 수 있었겠지만 저점다일수록 그런 키스 보는 능력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이런 공도 충분히 올라와서 뒷공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고 적절한 힘 비합이 되면서 나쁘진 않습니다. 이 정도면 살짝 한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를 두께를 쳐서 붙여주고 살짝 반말서로 이 공을 끌고 나와야 돼요. 그렇죠. 끌고 나와야 돼요. 그다음에 또 붙여주고 조금 많이 간 경향이 있지만 그렇지면 본 회전을 주고 좌측 회전을 주고 그렇쳐야지. 이런 실수는 일적고 내려오는 거 보세요 지금. 참 아깝네요. 진짜 또 사는데 싸다 줍니다 이렇게. 많이 드세요 하면서. 저런 끌어치기는 사실은 500점도 되면은 실수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약간 허공세리 같은 패턴이라서 저건 이제 한두 개 못 친 개념이 아니거든요. 저런 공들은. 이 공을 왜 이렇게 쳤을까요? 일적골을 얇게 강하게 차야지 이적골을 때리면서 올라오는 공인데 일적골가 다소 좀 두껍다. 지금 이것도 이제 빵치기로 치는 공이죠. 방수가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스핀을 적절히 이용하면서
자, 이 정도 노란 공이 길을 막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길을 마련해 준다. 노란 공이 딱 빠질 만큼 치면 됩니다. 그렇죠. 빠질 만큼 치면 됩니다. 이렇게 길게 패턴으로. 자, 재수 없으면 일자. 자, 요거를 이렇게 투 쿠션 패턴을 쳐야 되죠. 일적고가 두꺼워요. 이거 요원질에 와 있으려면 얇게 쳤어야 되거든요. 얇게 단쿠션을 가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각이죠. 원쿠션을 쳤나요? 조금 더 두껍게 해서 투 쿠션 패드로 치면 이 공이 요원줄에 올것 같은데 원쿠션을 쳐서 얇게 쳐버리니까 이 공이 약간 벌어졌다 그죠? 자, 이 공을 좀 강하게 쳐서 갔다 오게 이게 의도가 역회전을 주고 한시당점으로 땅 쳐서 이 공을 이렇게 내려오게 하고 내 공은 이렇게 가서 득점을 하는 그런 패턴의 공을 쳤는데 큐 거리가 좋지 않다 보니까 삑사리가 납니다. 저런 삑사리는 파울 아닙니다. 삑사리 저렇게 나는 거는 공이 선골에 올라타야지만이 파울이 됩니다. 지금도 착각했죠. 맞고 이렇게 나가려고 쳤던 것들 의도는 근데 안쪽으로 맞으면서 이거 밖으로 나가버렸죠. 참 두께 조절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제 왼쪽에 큐거리도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제 공간이 많죠. 이렇게 햇빛 쫙 들어가는 거지. 저러면은 삑사리를 이제 끌어치기 할 때, 특히 일반적인 공 칠 때는 저렇게 느슨하게 잡아도 큰 표가 안 납니다. 근데 정교한 샷을 요할 때, 이런 샷을 요할 때는 저런 그립을 잡으면은 삑사리를 많이 치게 됩니다. 그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가볍게 치는 공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잡아도. 근데 가볍게 치는 공을 느슨하게 잡는 습관이 들이면 정교한 샷을 할 때도 느슨하게 잡거든요. 이제 참 사람이란 게 좀 습관이 무섭지 않습니까? 자, 12이닝에 20점이라면 지금 뭐 엄청나게 잘 치는 거예요. 지금 이 공간 보십시오. 충분히 뭐 확보돼 있죠. 야, 이건 약간 다이어시성으로 쳤어야 되는 공인데 쿠션 밀어치기를 쳤어야 되는 공인데 좀 아쉽게 실수를 했네요. 어쨌든 이 정도면은 뭐 13이닝에 20점이면 아주 잘 치시는 겁니다. 야, 여기 이렇게 튕가주면은 썩 나쁘지 않은 공인데 다시 한번 끌어쳐서 이렇게 길게 내가주는 패턴. 내 공은 3 쿠션 패턴으로 맞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썩 아름다운 공은 되지 않을 것 같네요. 자, 이 공은 어떻게 칠까요? 이렇게 원 쿠션을 치면 이렇게 조금 더 짧게 나오는 각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문제는 득점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끌어치기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득점이 됐으면 보십시오. 이게 공이 얼마나 아름다운 공이 됐겠습니까? 힘 조절은 딱인데 항상 남한테 줄 때는 이렇게 힘 조절 잘 될까요? 자기가 모을 때는 힘 조절이 안 되는데 참 영원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큐 비트는 거 보셨습니까? 자, 이렇게 스핀을 많이 주려고 강하게 치는 샷에서는 이런 얕나 습관이 다 나온다는 거죠. 저 역시도 뭐 거의 20, 30분은 비틀어요. 근데 그 습관을 바꾸는 게 참 정말 쉽진 않더라고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이것도 잘만 치면 이 공을 밀어쳐서 이렇게 돌려오고 내 공은 두 쿠션 정도의 득점하려고 쳤습니다만 이게 돌지를 못하고 다이렉트로 오네요. 근데 이게 운칠 기삼으로 내공과 키스가 나면서
뭐 이닥 크게 나쁘지 않은 그런 공이 됐고, 요런 키스볼을 지금 자꾸 두껍게 치면서 실수를 많이 해요. 그렇다면 각도를 두껍게 치는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하단을 줬거든요. 물론 여기 거리가 있으니까 하단을 줬습니다만, 저 정도 파워로 쳤으면 중단을 쳤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아하, 이런 공도 지금 사실은 250점에서는 요런 모아줬던 공에 대해서는 실수를 안 하고 한 2, 3점 먹어주는 게 제일 좋은데, 이제 저렇게 이제 쉬운 공도 놓치기 시작하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어려운 공이 자꾸 올 수밖에 없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모아치기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게 위험했습니다. 진짜 키스만 하면 진짜 이은절이에 딱 좋은 공인데, 키스가 나면서 살짝 조금 득점은 가능합니다만, 이 키스를 안 빼려고 많이 끌려하다 보니 또 비싸게 났죠. 이 큐 미스가 너무 지금 많은 이번 판인 것 같아요, 세트가. 그러면서 그런 실수를 하면서 항상 상대에게 좋은 공을 줍니다. 뭐 이거는 이기기 싫다는 얘기죠. 자기가 실수하더라도 상대에게 공을 주면 안 되는데, 상대에게까지 공을 주면서 자기는 파울을 하고 이러면 뭐 답이 없습니다, 사실. 자, 모아치기를 실시하지만 계속 지금 본인 의도와 다른 패턴의 공이 자꾸 오죠. 이 공도 충분히 쳐서 이렇게 올릴 수가 있죠. 두께 설정을 7, 80% 주고 한 6, 70%만 줘도 될 것 같습니다. 당점은 2팁 내지 3팁. 강해요, 강해. 이게 강해요, 강해. 힘 조절만 되면 뭐 3, 400 이상이겠습니다만, 어쨌든 득점하는 패턴은 저희들과 거의 유사합니다. 보는 패턴은. 문제는 이런 힘 조절이 문제죠. 힘 조절이. 그래도 자 1점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스키랑제는 무려 16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과연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500점이 비슷하게 따라가야 되죠. 이게 단쿠션을 맞으면서 나쁘지 않은 결과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약간 운도 따라줘야 됩니다. 스포츠는 100% 실력만으로 할 수 없는 게 또 스포츠거든요. 그것도 또 구기 종목이 더욱 그렇고요. 왜? 공은 둥그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네모나거나 사각나거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해진 대로 오는 그런 패턴이면 참 쉬웠을 텐데, 그래서 구기 종목이 많은 사람에게 열광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지구상의 스포츠의 구기 종목만큼 많은 인기와 할 수 있는 게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포츠 중에서. 또 저볼 쳤죠. 이것도 파울이에요, 사실. 공이 올라탄다니까요, 저게. 점볼 치면. 다음부터는 저런 점볼 칠 때는 무조건 파울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파울을 안 하면 상대편이 심판에게 어필을 했어라도 저걸 파울 잡아야 됩니다. 본인이 제일 잘 알거든요. 선굴에 올라타는 느낌을, 큐 위에 공이 올라타는 느낌을. 그건 파울입니다. 또 누구는 또 팁까지만 갔다 이렇게 우기는 사람도 있는데, 팁과 선골의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올라타면, 팁이 올라타면 선골 닿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16이닝에 쿠션이 들어갔다는 건, 이분은 16이닝에서 RL 20이닝에 뺐다는 것은 본인이 굉장히 정상적인 점수대로 치시고 계시고 약간 잘 치시는 쪽에 속하겠죠.
16이닝이니까. 자, 오히려 스키랑제에게는 조금 난구성이 오고 스핀발로 와야 되는데 문제는 1주구입니다. 자, 이러면 글쎄요. 득점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20 출발 각에서 보면 이거에 좀 길게 나올 수 있어요. 이 언저리로 1적구가. 그렇죠. 득점도 못했고 생각보다 더 길게 나오네요. 많이 길게 나오네요. 자, 이거는 걸바리로 쳐서 오셔도 되고 세워치 길게 역시 걸바리를 봤네요. 걸바리를 보는데 스핀을 많이 주면 여기서 3팁에서 축 처집니다. 당점 조절 좀 필요할 필요 있어요. 하단 7시 8시 이렇게 막 주고 치면 여기서 확 늘어집니다. 자, 두 개의 공이 나란히 움직이겠습니다. 자, 이거는 앞공을 먼저 보내고 내공이 따라가서 치거나 이거 이렇게 치면 무조건 키스죠. 각도상 키스 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저걸 못 본 거예요. 키스가 안 날 거라고 생각하고 친 건데 여기서 딱 봐도 키스가 날 각도였어요. 자, 여기서 빈 쿠션을 치나요? 45 출발에 아주 정확합니다.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중간에 짧은 광고를 한번 봐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을 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 게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